요즘 시장 참 알쏭달쏭하죠. 금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 경제 데이터는 안개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곧 있을 은행 실적 발표가 정말 중요한데요. 여기서 우리는 진짜 위험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그 단서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요즘 가장 뜨거운 미스터리부터 풀어볼까요? 바로 금값 얘기입니다.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이유가 어쩌면 정답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자, 여기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보통은 달러 가치가 떨어질 테니 금을 사두자 이런 생각, 즉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금값이 오른다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진짜 인플레이션 공포가 있다면 가장 먼저 반응해야 할 이 30년 만기 국채 시장은 놀라울 정도로 잠잠합니다. 뭔가 앞뒤가 안 맞죠? 그럼 인플레이션 때문에 아니라면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몇 가지 다른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어쩌면 이건 통화 붕괴에 대한 걱정이라기보다는 너무 오른 주식 시장이 혹시라도 무너질까봐 들어놓는 일종의 보험 같은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에요. 이런 불안감은요, 투자자들이 지금 말 그대로 눈을 가리고 비행하는 것 같은 상황이라서 더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정부 셧다운 때문에 핵심 경제 데이터 발표가 줄줄이 밀리고 있거든요. 공식적인 고용지표 같은 게 나오지 않으니까 칼라일 그룹 같은 민간 기업들이 자기들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장 상황을 추정해서 발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장은 이런 대체 데이터를 완전히 믿지는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믿을 만한 기준점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불확실성을 키우고 결국 투자자들을 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또다시 밀어놓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공식 데이터가 없는 지금 곧 발표될 은행들의 분기별 실적 보고서야말로 현재 경제가 어떤 상태인지 알려줄 가장 확실한, 거의 유일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이라고 해서 다 같은 상황은 아닙니다. 은행 주식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시장 안에 이미 뚜렷한 균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금융섹터 전체의 성과가 기술주나 시장 평균에 비해서 뒤처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걸 더 깊이 파고들어야 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뚜렷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JP 모건이나 웰스파고처럼 거대한 소비자 금융사업을 가진 초대형 은행들은 잘 나가고 있는데 주로 기업 대출에 집중하는 소규모 지역 은행들은 꽤 고전하고 있다는 거죠. 이 현격한 차이가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어쩌면 시장이 우리에게 이런 신호를 보내는 건 아닐까요? 지금 진짜 힘든 건 일반 소비자가 아니라 기업들이야 하고요. 자, 그럼 이 질문을 따라가 보죠. 이 질문은 우리가 흔히 아는 경제 상식과는 조금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진짜 문제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소비자들의 지갑 사정을 걱정할 때 은행 전문가인 크리스 웰러는 전혀 다른 것을 지목합니다. 소비자는 아직 괜찮다는 겁니다. 진짜 고통은 바로 상업 부문, 즉 기업과 관련된 영역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 고통의 근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꽁꽁 얼어붙은 사모펀드 시장이고요. 둘째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역사적인 패러다임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말이죠. 상업용 부동산이라는 게 거의 현금 인출기나 다름없었어요. 부동산 가치는 무조건 오른다는 아주 간단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건물을 짓고 시간이 지나 가치가 오르면 그걸 담보로 돈을 빌려서 또 다른 데 투자하고 이런 식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 엔진이 지금 멈춰버렸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온 믿음이 깨진 거죠.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니까 재융자도 막혔고 이제 은행들은 가치가 떨어진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이라는 시한폭탄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숨겨진 위험이 어디에 있는지 대충 감이 오시죠?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은행들이 실적을 발표할 때 우리가 뭘 봐야 하는지 그 실용적인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수익이 얼마 났다 같은 헤드라인 숫자 말고요. 진짜 속사정을 알려주는 4가지 지표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첫째, 대출이 늘고 있는지, 특히 기업 대출 수요가 살아나고 있는지를 봐야 하고요. 둘째, 은행이 혹시 모를 손실에 대비해서 돈을 얼마나 쌓아두고 있는지, 즉 대손 충당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게 늘어난다는 건 앞으로 상황을 안 좋게 본다는 신호거든요. 셋째, 실제 신용비용, 그러니까 연체율 같은 지표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봐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예금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도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앞으로 금융 뉴스를 보실 때
모두가 이야기하는 소비자 경기라는 큰 주제가 어쩌면 상업용 부동산 부문에서 조용히 끓어오르고 있는 훨씬 더 큰 문제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만드는 일종의 연막은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전혀 다른 곳을 보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